네, 오늘부터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고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대폭 늘어나고 앞서 이 소식을 계속 전해드렸는데요. 어제 나왔습니다. 이 초강도 부동산 종합대책.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게 될지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부동산 대책하면 이제 세금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대출 규제는 또 늘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어제 나온 그 정부의 대책은 지금 뭐 유례 없이 고강도다 이런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기존에 가장 강력하다는 게 9.13 대책이었었는데 어제 나온 12, 이제 16 부동산 종합 대책이죠. 네. 아마 또 어떤 규제책이 더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현재까지로서는 역대급 초강력 부동산 규제 대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 규제에 세금 규제에 네. 분양가 상한제에 청약 규제에 뭐 전세담보대 다 총망라했다 이렇게 볼 어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 네.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까지. 네. 그럼 왜 이렇게 고강도의 이 대책을 내놨나? 특히 한 달 반 전에 실은 굉장히 뭐 분양가 원가 공개 다음으로 강하다는 분양가 상한제도 실시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근데 지금 뭐 서울 수도권의 집값을 보면 7월 이후에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24주 연속 상승이고 또 하나 지난 10월 특히 같은 경우엔 서울 수도권 아파트 매수세가 1위가 30대거든요. 30대도 3억 이상의 빚을 지고 지금 뛰어드는 뭐 이런 굉장한 뭐 거품 같은 과열 국면. 네. 여기에 얼마 전이었죠. 경실련이 청와대 1급 이 참모진들의 부동산 재산 뭐 조사하면서 평균 뭐 3억 이상씩 올랐다, 많게는 10억 올랐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국민적 분노가 커졌었고요. 아마 이것 때문에 극비리에 이런 초강력 대책을 네.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네. 대출 규제가 일단 좀 눈에 띄는 게 네.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려면 주택담보대출 이제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오늘 아마도 많은 국민들이 이 대목으로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이제 시세, 시가 기준입니다. 시가 기준으로 네. 15억이 넘는 아파트, 규제 지역에서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이 0입니다. 무주택자가 이 집을 살려고 해도 대출이 안 나오고요. 뭐 법인이 이 집을 살려고 해도 대출이 안 나오는. 그러니까 이 규제 지역에서 앞으로 시세 15억 이상의 집은 아파트는 올 현금 캐시로만 살 수 있게 하는 이제 이게 대출 규제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이고요. 우리가 LTV라고 해서 집값 대비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하냐. 뭐 기존에 뭐 규제 지역에서는 무주택자가 살 때는 40% 그러니까 10억 살 때 4억까지는 네. 대출이 나왔었는데 네. 이 부분도 강력조했습니다. 그래서 어허. 9억 이하까지만 40%의 대출이 나오고요. 집값 대비 9억 이상은 20%로 또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15억 이상은 아예 대출이 안 되는 이런 이제 대출 규제가 또 하나가 있고 또 어제 눈에 띄었던 것은 전세담보대출 규제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 최근에 본인이 전세를 일단 사는 거예요. 근데 전세금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전세담보대출을 또 받아가지고 기존의 자기 전세금과 전세담보대출을 합쳐서 집을 사는 네, 행태가 네. 있었다라고 네. 해서 만에 하나 이런 것이 이런 분이 9억 이상의 집을 샀다는 것이 발각이 되면 네. 전세담보대출을 이제 회수한다. 뭐 이 정도 급의 굉장히 네. 이 강력한 뭐 네. 대출 규제가 일단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앞서 분양가 상한제 얘기도 했지만 그동안에는 이제 핀셋 규제라고 한다면 이제는 너무 그 집값 열풍의 그 외 지역으로 간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약간 좀 그물을 펼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 시간에도 그때 이제 최초의 분양가 상한제 할 때 핀셋 규제, 특히 이번 분양가 상한제는 시군구가 아니라 읍면동으로 가면서 네. 서울 37개동 했을 때 이러면 풍선 효과 왜곡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실제 그게 나왔고 특히 과천이라든가 뭐 흑석동이라든가 뭐 불필요한 오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나온 대책에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거의 330개 동 이상으로 대폭 확대를 했고요. 네. 수도권에서도 과천, 광명, 하남 추가 지정을 하게 되면서 분양가 상한제도 굉장히 거의 뭐 10배 이상 지정되는 구역을 넓혔다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대책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수요 부분도 있지만 또 공급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 보면은 종부세는 강화를 했는데 양도세는 한 6개월 동안 완화를 해주겠다. 이거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빨리 서둘러 팔아라. 그렇죠. 이 부분에서 이제 공급을 좀 늘리겠다 이런 거겠죠. 네, 이제 굉장히 강한 규제하는 중에 이제 세금 규제가 있는데 그것이 약간의 네. 뭐 공급이 포함되는 좀 독특한 형태였었는데 세금 규제는 뭐냐? 기존의 종부세율을 0.1%포인트에서 최대 0.8%포인트까지 올렸고요. 이건 뭐 1주택자도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라고 해서 기존의 집값 대비 과연
과세가 매겨진 공시 가격을 어디까지 끌어올리느냐. 70%에서 많게는 80%까지 끌어올린다고 하고 방금 말씀하신 다주택자가 근데 6개월간 한시를 둬서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집을 팔면 네. 현재는 최대 20% 중과를 매기거든요. 양도세를. 이거 면제해 주겠다라는 또 하나의 유인책도 내놨습니다. 네. 그래도 집값이 안 잡히면 또 대책이 있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일단 이 대책으로 중요한 건 효과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은 이 정도 대책이라면은 뭐 단기간 집값은 더 오르기는 힘들지만 네. 과연 기존의 이 주택 보유자들이 가격을 하락한 채 집을 내놓는, 그러니까 집값을 10%든 20%든 떨어뜨릴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대목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나온 정부 부동산 대책 좀 짚어봤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